일단 이 지금 기록은 전부 다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 화면이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제 화면만 기록이 될 거고요. 오늘 지금 요거를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계속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짧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영상은 추후에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공개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갖다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 같은 거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선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추후에 다른 분들도 보실 거니까 도구라든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울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저울을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둘 다 이제 0.1g 저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저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삐뚤지? 자. 이렇게 생긴 저울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 있거든요. 얘네 둘 다 켜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이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얘는 0이 세 개가 나올 건데 0.1g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0.00g 저울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시면은 0.00g보다는 0.0g 그러니까 0.00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색을 하시거나 약간 좀 디테일하게 뭐 계량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수점이 가운데 있고 0.0 이 저울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게 최대치가 있는데 이 저울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0.0g짜리 저울은 최대 중량이 500g이에요. 1kg예요. 1kg고 0.00g 저울이 500g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간혹 가다가 0.0g, 0.1g 단위 저울인데도 이게 뭐 3kg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얘는 지금 3kg까지 이제 계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갖다가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얘는 따로 비슷해 보여도 약간 전혀 좀 다른 사양들이 많아서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0g, 0.00g. 오늘은 0.00g을 쓰진 않을 거고 0.0g. 근데 만약에 그 1g 단위 저울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최대 중량이 0.9g까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0.1g짜리 저울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흰색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뭐 색을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기법이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1g도 괜찮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계량을 하실 때는 0.1g 단위는 최소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을 보통은 이제 물병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계량컵에다가 넣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량컵에 넣고 사용하실 때 지금 이게 스포이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소용량씩 조금씩 소량씩 계량을 하실 때 사용하실 때 조금 편하니까 이런 거 일회용 스포이드는 하나씩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종이컵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종이컵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뭐 팩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비커나 뭐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대용량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거 뭐 좀 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통적으로는 이런 걸 사용을 하시니까 이런 종이컵을 사용하시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를 이제 저울에다 계량을 했을 때 지금 얘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9g 정도 이렇게 중량이 이제 계량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3.9에서 4g 정도 올라가는데 자, 쿠팡이나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다 보면은 보통 종이컵 같은 경우는 1000개, 뭐 2000개 이렇게 쟁여놓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재우면 2.9g, 3.0g 혹은 3.2g 뭐 이렇게 중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컵은 3.2g 이하를 사용을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3.2g 이상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교반을 하실 때 이거 반죽을 넣고 섞으시잖아요. 그런데 얘를 섞는 거를 습관을 조금 약간 다르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좀 저렴한 종이컵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은 밑에가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요런 데가 물기 때문에 젖어가지고 오래 이제 섞다 보면은 얘가 좀 뚫리거든요. 그런 거는 감안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거는 3.2g 이상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약간 3.2g 이상이 넘는데 잘 뚫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샘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종이컵을 봤을 때 지금 샘플이 없어가지고 자 요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같은 애거든요. 근데 중량이 높은 애가 약간 높이가 좀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별로 이제 그 중량도 조금 나가는데 높이가 살짝 높아요. 그런 애들은 평량은 둘 다 똑같은데 높이가 높으니까 걔도 평량, 이게 종이 평량이라 그래요. 두께감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평량은 똑같은데 높이만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셔도 똑같이 이게 뚫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보편적으로 3.2g 이상 사용을 하시면 거의 뭐 뚫리는 거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종이컵은 됐는데 이제 반죽을 이제 섞으실 때 자, 요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거 얘는 좀 큰 편이긴 한데 요거보다 조금 얘는 대짜인데 작은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막대 혹은 나무 젓가락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기포가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딱 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러냐면 자, 나무 막대든 뭐 나무 재질이든 이제 물을 딱 담그면 여기서 이제 기포가 송글송글 얘네들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여기서 반죽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섞게 되면은 여기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몰드를 막 많이 쳐주고 해줘봤자 기포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교반을 하는 도구는 나무보다는 이런 이제 기포가 발생이 안 되는 소재 유리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텐 소재 이런 걸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을 쓰시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재질 소재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에 담갔을 때 단순하게 기포가 안 생기는 애들 그러니까 되게 기복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유리막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나무 스틱이나 나무 젓가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기포고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종이컵도 아까운데 이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처리할 때 뭐 쓰레기 봉투를 뚫고 나오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옛날에는 컬러를 많이 안 썼지만은 지금도 가끔 그래요. 얘도 컬러 작업을 할 때 되면은 얘 자체에 컬러가 좀 많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좀 흡수를 하고 먹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반죽을 섞어도 여기에 나중에 갑자기 또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잘했지만은 도구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난 잘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난 반죽 잘했는데 왜 섞어가 이렇게 나왔지? 약간 멘붕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약간 도구 탓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도구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막대를 사용하시되 반드시 끝에는 둥근 타입 머리가 둥근 거 아크릴이던 이제 스텐이던 약간 끝에가 둥근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각져 있으면 여기가 끝에가 찢어집니다. 요거는 중량이랑 관계없이 여기가 좀 찢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둥글둥글한 거가 좋고 자, 이 보통 보편적인 이런 6.5온스나 180mm 혹은 170mm 뭐 기본적인 자판기 종이컵 기준으로 봤을 때 유리막대 두께는 여기가 한 6mm 정도 돼요. 5mm에서 6mm 그리고 길이는 20cm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그러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용량을 할 때도 이걸 쓰느냐 대용량 할 때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인데 좀 비교가 많이 되시나요? 얘는 30cm짜리거든요.
그리고 굵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얘도 똑같이 두꺼운데 이런 거는 많이 사실 필요도 없어요. 한 뭐 2개 정도? 하나만 있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시면은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로 갖다 이거 하시면은 조금 불편하기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길이도 너무 길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로 긴 컵 있죠? 이제 요렇게 작은 거 말고 테이크아웃 잔, 저희가 뭐 커피 마실 때 카페에서 주로 쓰는 그런 긴 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아니면 이제 대용량 하실 때 위로 긴 거 말고도 이제 옆으로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보다 좀 큰 거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이런 걸로 좀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뭐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긴 걸로 이걸로 하시게 되면 조금 손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선택사항이고요. 요거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냥 보통 피벳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3mm짜리이고요. 길이도 아까 유리막대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5cm 정도 조금 더 짧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웬만한 그 물통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자, 종이컵에다가 올리면 한 요 정도? 자, 보이실까요? 요 정도? 이 정도 높이인데 너무 짧은 거를 쓰실 필요도 없고, 짧은 거 쓰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 요즘에는 이런 거 중국산이 대부분이니까 어차피 금액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갖다가 사용하시고, 얘는 일회용이니까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근데 좀 아까우시면은 좀 헹궈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제 물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세요. 전 이거 사실 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살 때, 한 번 살 때 한 1000개씩은 사놔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그러면 되게 상당히 좀 오래 쓰실 거예요. 그렇게 뭐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도구에 대한 설명은 한 요 정도? 지금 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자재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석고 뒷면에 들어가는 뭐 브라켓이라든가, 뭐 클립이라든가, 아이래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지금 갖고 왔는데, 자,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브라켓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이런 거가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는데 원리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게 석고 안에 반죽이 묻혀 있는 상태예요. 묻혀가지고 얘가 석고를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다 클립을 꼈다가 뺐다 하시는 거거든요. 자, 송풍구 클립을 이렇게 가로로 끼시면은 뭐 가로로 끼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세로로 끼시면은 손풍구 세로용으로 끼시는 건데, 자, 가끔 마그네타입도 사용하시잖아요. 마그네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원형 자석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원형 자석이 아니어도 뭐 네모난 자석이건 원형이건 뭐 상관없이 이런 것도 구매를 하실 때는요, 일반 자석보다는 그 네이버에다가 뭐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치시면은 자력이 조금 센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네를 사실 때 약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자, 얘네는 자력이 세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100개를 사면은 한 요 정도, 이게 딱 100개거든요. 근데 자력이 굉장히 세죠. 두께가 1.5T 정도 돼요. 1.2T를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이제는 안 나오는지. 보통 제가 많이 쓰는 사이즈가 지름이 1cm, 1cm에서 1.2cm까지. 1.5는 조금 너무 크고요. 그리고 두께는요, 1T는 사지 마세요. 1T라는 게 뭐냐면, T는 두께 미리수거든요. 아크릴이나 자석이나 보통 이런 산업용품은 거의 다 약간 T라는 걸 쓰는데, 그게 미리수예요. 그래서 얘는 1T면은 1mm라는 건데, 1mm는 이 네오디움 자석 자체가 자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붙였다가 가서 붙잖아요. 1T를 사시면 얘가 깨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얘는 안 깨지잖아요. 최소 깨졌어. 너무 세서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저 처음 봤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깨질 수가 있으니까는 사지 마시고, 그 두 번은 버텼어요. 1mm는 1T짜리는요 그냥 바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자력이 너무 세니까 사용하실 때도 이거를 뜯으실 때 되게 힘드시니까 이게 약간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해서 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그리고 이게 옆으로 근처만 가도 이렇게 자꾸 달라붙잖아요. 이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마그넷 작업하실 때는요, 최대한
공간을 띄어서 이렇게 이 정도는 놔주셔야 나중에 잘 붙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일단 붙여놓고, 보관은 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애들은 아무데나 철 있는데 그냥 붙여놓고. 소리가 지금 탔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자석도 이제 마그넷 부착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아일렛 같은 경우도 자,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이쁜 애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게 4mm짜리. 보통 3mm, 얘가 그냥 제일 싼 거예요. 100개에 뭐 1,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싼 데서는. 얘가 은색이 있고 금색이 있고, 근데 이렇게 조금 크지만은 약간 메탈도 있고 칼라 아일렛이 있는데, 검색하실 때는 이것도 뭔지도 잘 모르셔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거 아일렛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아일렛이라고 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일렛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육구 타블렛 있잖아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냥 그런 데는 얘네가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넣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고정은 뭘로 하는지까지, 자, 이거 순간 접착제를 하는데 붙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자석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붙이는 방법. 붙이는 것도 이제 본드를 목공 본드로 붙이는데요. 이게 목공 본드로 붙일 때 약간 팁이 있거든요. 본드는 이제 저는 이런 튜브탑을 처음부터 이걸 썼는데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 쓰거든요. 짜기도 쉽고. 그리고 목공을 썼는데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본드가 아마 덜 올라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안 떨어지게 붙이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자, 우선은 석고를 반죽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